학교 교실의 현장 연구 방법 입문 2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강의가 2번 남았습니다. 이번 주 2번의 강의가 있고 다음 주는 마무리 주간으로 여러분들이 이메일 또는 와이색의 쪽지를 통해서 질문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할 거고요.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 첫 시간은 지난주에 2시간에 걸쳐서 면담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요. 면담과 함께 현장 연구에 있어서 필수적인 참여 관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강의들에서 참여 관찰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나온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참여 관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네, 그럼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질적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자기 기억 자료, 자기 성찰 자료, 관찰 자료, 면담 자료, 문화기물 자료, 문헌 자료, 대략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문화 기술지에 대해서 배울 때 자기 기억 자료와 자기 성찰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질적 연구에서는 물론 면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면담과 더불어서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관찰 자료가 상당히 그 연구 결과물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겠죠. 그 밖에 문화 기물 자료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물건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편지라든지 엽서 또는 그 일기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고요. 또는 문헌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연구 주제와 관련된 내용의 각종 기록물들 될 수가 있고요. 그 문화 기물하고 문헌 자료는 그러니까 겹칠 수도 있죠. 가령 어떤 특정 시대의 신문이다. 신문은 하나의 우리가 만져볼 수 있는 문화 기물인 동시에 또 기록물이기 때문에 문헌 자료이기도 하죠. 그 밖에 이제 다른 형태의 그런 문화 기물들은 사진 같은 것도 될 수 있고요. 동영상 같은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관찰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관찰은 아무래도 그 주관적인 그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그 보이는 세상이 왜곡된 형태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어서 이러한 데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자신이 아는 그 범위 내에서 세상을 해석하지 않도록 보다 그 보이는 것에 대해서 더 확장하거나 아니면은 그 있는 실체 그대로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또 그 본 것을 제대로 기록을 남길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그 관찰 기록으로 남기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찰에는 단순 관찰이 있고 참여 관찰이 있죠. 단순 면담이 있고 심층 면담이 있는 것처럼
관찰도 참여 관찰은 연구하려는 그런 대상 집단 안에 들어가서 그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그 보이는 것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연구자 또한 똑같은 그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유의할 점으로 지금 여기 그림으로 예시를 들었는데요. 왼쪽 그림은 그림 안에서 악마가 보이느냐, 천사가 보이느냐 하는 문제죠. 악마가 보인다. 그럼 정확하게 악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쥐같이 생겼네요, 이게. 근데 아무튼, 이게 뭐, 악마가 먼저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이고, 천사가 먼저 보인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착시 현상에 대한 그런 그림인데요. 뭐 오른쪽 그림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그 젊은 아리따운 여인이 보이느냐, 아니면은 노파의 얼굴이 보이느냐 하는 또 하나의 그 착시 현상에 대한 설명을 위한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서 요는 어떤 실제가 존재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대상으로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항상 그 실제가 갖고 있는 고유한 본질에 충실하게 바라보느냐,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관심에 따라서 우리의 관심거리 또는 우리의 그 순간적인 어떤 포착하는 습관에 따라서 대상을 선별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주관적인 이해를 부여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왼쪽 그림을 그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 강한 사람이 보았을 때와 그 종교를 갖지 않고 그냥 디자인 공부를 하는 뭐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이너가 보았을 때는 그 그림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겠죠. 이처럼 그 대상을 대하는 관점이라든지 마인드가 다름으로 인해서 대상이 어떻게 보여지고 또 어떻게 해석되어지는가 이러한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을 한다는 것, 특히 참여 관찰을 한다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의 해석을 강요를 한다든지 그것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관점에서 똑같은 관찰을 어떻게 할까,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떤 식으로 해석을 부여를 할까, 이러한 것에 그 민감한 것이 참여 관찰의 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5개의 슬라이드 장면을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그 장면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이게 이제 관점을 어떤 식으로 해석으로 이어지게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연습인데요. 각각의 슬라이드를 보고 이 슬라이드에 대한 해석을 한번 부여해 보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해석을 부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시고 동영상을 정지시키고 이게 어떠한 장면이다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동영상을 시작을 해서 제 해석을 듣고 본인이 해석한 것과 내가 여러분에게 이 장면에 대한 해석을 한 것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그 차이를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스톱하고
해석을 부여를 하세요. 네, 이 장면은 키르기스탄이라는 지역의 모습인데요. 키르기스탄은 이제 뭐 유목민들의 후손인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 양떼들을 데리고 뭐 계절에 따라서 여기저기 양떼들이 그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목초지로 이동을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삶의 한 장면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지금 다들 그 핸드폰을 들고 있죠. 2G 핸드폰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여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도시에서 가까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지국이 이러한 데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핸드폰이 터지지 않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장면은 그 이분들이 이제 양떼를 데리고 여기저기 가는데 뭐 대도시나 마을 이런 데를 경유할 경우도 있죠. 그 근처까지. 그럴 때 값싸게 그 시장에서 파는 그 중고폰들을 구입을 합니다. 근데 그 구입하는 이유는 전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카메라 기능을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그 양들의 사진을 찍어서 그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또뭐 서로도 뭐 찍어주고 그러겠죠. 근데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이 야외에서 그럼 이거 어떻게 충전을 할 건가? 뭐 충전기를 갖고 갑자기 그 콘센트에 꽂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이분들도 트럭을 보통 한두 대씩 그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양떼를 태우기도 하고 저는 뭐 양가죽 양털을 싣고 또 그걸 팔러 여기저기 그 돌아다닐 때 포장도로 있는 곳을 또 통해서 도시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차에 있는 그 배터리에 연결해서 충전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뭐 태양열을 통해서 충전하는 기계도 요즘 나와 있는데요. 이분들에게는 뭐 고가이고 구하기도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장면에 대한 해석이 여러분들이 한 해석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보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죠. 네, 마찬가지로 이 장면이 어떠한 장면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고 해석을 부여해 보기 바랍니다. 그럼 일단 동영상을 스톱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얘기해 보십시오. 네, 그러면은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 이 장면에 대해서. 어, 이 장면은 그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동유럽에 속하는 나라이고요. 뭐 구소련의 이제 위성 국가였다가 독립한 나라 중에 하나고요. 이 장면은 뭔가니 지금 뭐 3단계로 돼 있어서 전에 뭐 학생들한테 이 장면이 뭐냐고 설명해 보라고 했더니 뭐 3층 버스 정류장이다 뭐 라든지 좀 뭐 재밌는 그런 답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이제 이 오래된 또는 뭐 방치된 건물에 사람들이 이렇게 운집해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들 중에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세상에서 제일 빠른 자동차 경주는 포뮬러 1 레이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뮬러 1 레이싱은 그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경주를 하고 그 자동차 메이커와 또 운전자들이 승리함에 따라서 자신의 그 승리 점수가 합산이 돼서 최종적으로 그 해의 드라이버와 그 해의 그 자동차 메이커가 우승상을 타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포뮬러 1 경주가 진행이 됐는데 우리나라에도 전에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죠. 근데 이 참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경제적인 여건이 아직 우크라이나 대부분의 그 사람들에게는 갖춰지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관람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역에 뭐 중산층이 관람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그 녹록한 그런 티켓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경주를 볼 수 있는 무료로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자동차 경주가 일어나고 있는 그 서킷이라고 그러죠. 경주장 근처에 이렇게 높은 건물, 방치된 높은 건물에서 지금 그 경주를 보면서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한 것하고는 사뭇 다르죠? 다르리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 다음 장면으로 또 넘어가 보죠.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장면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만큼 한번 설명을 부여해 보기 바랍니다. 네, 그럼 동영상은 여기서 일단 스톱. 네, 다시 이 장면으로 돌아와서 보면 어떠한 해석을 부여를 했나요? 전에는 그 학생들이 폭주족이 너무 위험하고 시끄럽게 돌아다녀서 동네 주민들이 나와서 물세례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재밌는 그런 해석이 많은데 이 장면은 태국입니다. 태국인데 그 태국의 설날에 해당하는 송크란 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송크란 축제는 서로 이렇게 깨끗한 물을 서로에게 뿌려주면서 묵은 해에 그러한 그 나쁜 기운을 씻는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물을 끼얹는 그러한 하루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세하게 보았다면은 그 왼쪽 하단에 이렇게 물총 들고 있는 아이도 있고요. 이처럼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을 뿌려주는데요. 이때는 물을 끼얹어주는 행위가 악의가 없는 그런 그 선한 의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즐겁게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크란 축제의 그 한 장면을 위에서 바라본 모습으로 보여준 것이죠. 네, 이 장면도 한번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은 여기서 잠깐 스톱. 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설명을 부여를 했나요? 지금 나오는 사진들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1996년도 8월에 제가 대학원생이었을 때 터키의 현장 연구를 가서 이스탄불에서 찍은 겁니다. 그 뒤에 있는 건물은 여러분들도 본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아 소피아라는 그 건물이고 관광 명소이기도 하죠. 원래 가운데 부분은 동로마 제국에서의
성당으로 지어진 건데 나중에 오토만 제국이 이 지역을 점령을 하고 이스탄불,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이 이스탄불이 되면서 옆에 그 첨탑들이 들어서고 이게 하나의 그 이슬람 종교 시설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그 성당이 모스크로 전환된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은 뭐 그런 역사적인 설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짐작했겠지만 이 앞에 있는 소년들이 왜 이러고 서 있는가, 도대체 이 장면이 뭔가 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의문이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장면은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 뭐 신장의 차이는 있지만 둘 다 10살짜리 남자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무슬림이라든지 유대교에서는 특정 나이대가 되면은 남자아이들은 할례 의식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할례 의식은 이제 뭐 성인 측에 버금가는 그러한 하나의 뭐 약간은 그 종교적인 색채가 짙은 그러한 의례 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 아이들은 이제 포경 수술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터키에서는 특정 날에 하나의 그 국경일처럼 모든 그 10살짜리 남자아이들이 포경 수술을 받게 하는데 그냥 단순한 어떤 시술이 아니라 하나의 큰 잔치가 되고 기념일이 되는 그런 중요한 행사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념을 하기 위해서 그 시술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할례 의식의 대상이 되는 이 아이들에게 왕자와 같이 화려한 옷을 입혀서 그 명승지 앞에서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터키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신다면은 그 가정에 초대되어서 가보면은 그 가정에 아들이 있다면은 반드시 이러한 비슷한 그 복장을 하고 사진관 또는 이런 명승지에서 기록을 남긴 그런 사진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한 것과는 사뭇 다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때 이스탄불에서 그 터키어를 배우려고 썸머스쿨을 다니다가 우연히 이 장면을 보고서는 저도 사진을 찍고 제 옆에는 이 아이들의 그 아빠이자 삼촌이 같이 그 사진을 찍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사진, 네, 닭에 대한 사진이군요. 한번 여러분들이 또 똑같이 해석을 부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영상은 여기서 스톱. 네, 다시 돌아와서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했을지 모르는데 네, 여러분들의 설명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역시 이 장면은 그 동물 애호가 협회 또는 동물 보호 협회라고 하나요? 프랑스에 있는 그런 협회에서 그 닭공장이라고 하죠. 일명 닭공장이라고 해서 그 닭고기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아주 밀집된 공간에 많은 닭들을 몰아놓고 이게 적정한 그 무게가 될 때까지 키워서 도살을 한 다음에 도축을 한 다음에 판매하는 그런 방식에 대한 항의로 이 단체 회원들이 그 닭공장을 밤에 급습을 해서 닭들을 구출해낸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 닭공장에서
빽빽한 이 작은 공간 안에서 이렇게 사육된 그런 닭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깃털이 다 빠져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서로서로 이렇게 너무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닭들끼리 이렇게 부대껴서 제대로 이 깃털들이 붙어 있질 못하고 또 뭐 영양 상태도 물론 굉장히 나쁠 거고요. 그리고 부리를 보면은 부리가 잘려진 흔적이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서로 이렇게 부리로 찍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상처를 서로 내지 못하도록 아예 기계적으로 부리를 제거를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러한 비참한 형상의 닭들을 구출을 해내고 이제 닭의 그런 털이 없으니까 체온이 낮아져서 뭐 안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털실로 된 이런 조끼를 입혀서 이 구출해낸 닭들이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실렸던 그림인데요. 하나의 어떠한 동물 학대와 관련된 그런 기사에 있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재밌는 해석을 부여했을 수도 있는데 그 사안은 굉장히 엄중하고 심각한 그런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럼 지금까지 몇 장의 그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관찰과 해석에 대한 생각을 하게끔 제가 유도를 했습니다만 참여 관찰과 관찰 자료의 생성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거리를 이 사진들을 통해서 얻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몇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활용을 해서 보이는 것에 대해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아는 방식으로 다시 본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참여 관찰을 떠올려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권이라든지 어떤 생활 양식이 다른 사람들이 관찰하는 것은 우리가 관찰하는 것과는 물론 이 빛이 망막에 도달한다는 그 원리는 같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머릿속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그것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 관찰이 중요한 것은 그냥 내가 보고 그것을 그냥 내 방식대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제 단순 관찰이 되겠죠. 참여 관찰은 내가 연구하는 대상 집단에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떠한 해석을 부여를 하고 이러한 것들을 파악한다는 것은 그 대상 집단에 대해서 내가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참여 관찰로 생성된 자료가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생기게 되겠죠. 또 아무래도 우리는 시각 정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과 실제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해석의 차이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뭐 메뚜기와 같은 곤충을 봤다 했을 때 메뚜기를 뭐 어떤 미식가는 그거를 식재료로 볼 수도 있고 또 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해충으로 볼 수도 있고 보이는 메뚜기는 같지만 다시 말해서 실제는 동일하지만 부여하는 의미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각 정보가 주는 그러한 해석의 여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참여 관찰을 통해서 우리는 필드 노트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으로 남기는데요. 정보의 그 위계에 따라서 우리는 선별적인 기술을 할 그 소지가 큽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기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참여 관찰을 왜 하는가, 또 어떻게 하는가, 그러한 것들을 떠나서 현장 연구에서 참여 관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죠. 우선 그 보이는 것과 실제 차이에 대한 깨달음, 현장 연구를 하면서 실제는 무엇이고 내가 알던 것과 실제와의 그 의미의 간극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 두 번째로는 주관적 성찰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어떤 문화 집단의 일원이죠. 뭐 여러 형태의 뭐 문화 집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주관적으로 우리가 성찰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속한 그런 사회문화적인 맥락 위에서 여러 가지 관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성찰적으로 드러나게 한다면은 현장 연구에서 그런 더 중요한 그런 자료를 만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예컨대 나와 그 다른 문화적인 그 토대 위에 성장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본 것을 해석하는 방식과 나의 방식을 비교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그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뭐 자문화 중심적 편견에 대한 각성과 열린 사고인데요.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뭐 매일 느끼지는 못할지라도 분명히 뭐 자문화 중심적인 편견을 완전히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문화 코드가 우리가 그 내재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 코드에 의거해서 세상을 바라본다 해도 큰 무리가 없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편견과 선입견들 이러한 것들을 가시화할 수 있는가? 그것도 그 어떤 이런 질적 자료 또 현장 연구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질적 자료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서 분명히 필요한 절차라고 봅니다. 여기서 보시는 그 세계 지도는 뉴질랜드 교과서에 사회과 교과서에 실려 있는 실제 지도입니다. 그래서 남반구에서 바라본 세계 지도이죠. 이게 관점에 따라서 우리는 대상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낯설게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 사례인데요. 동일한 그 지구를, 그러니까 이 세계의 지도이지만 어떠한 관점에 따라서 보느냐는 또 그 완전히 색다른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죠. 그래서 남극해는 북극해가 되고 북극해는 남극해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세상이 뒤집혀 보이고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데 오히려 남반구의 뭐 뉴질랜드나 호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펼쳐지는 세상이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처럼 그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장 연구를 한다는 것, 질적 연구를 한다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관점에 민감하고 또 왜 그러한 차이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는 현장 연구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색다른 장면을 보았을 때 저게 무슨 의미일까? 도대체 지금 무엇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을 가지게 되죠. 이 사진에서도 보면은 도대체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을까? 이거는 이제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아이들의 고등학생들의 모습인데요. 이처럼 관찰은 호기심을 충족하는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연구를 하는 것은 결국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역동과 또 논리 이런 것들을 파악해 가는 거라면은 호기심에서 출발을 해서 서서히 그 내부자적인 논리를 이해를 하고 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이상 그 관찰과 관찰 자료 생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